안녕하세요. 강남타로 홀리메딕의 타로 마스터 에로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애 칼럼을 하나 써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제가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 등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요즘에 또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한번 어, 찍어보면서 이 대세의 흐름에 한번 참여를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제가 블로그 칼럼을 공개하는 이유는 너무 칼럼이 좋아요, 솔직히. 근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뭐 구글이나 인스타, 페북만 많이 보시다 보니까 제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못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널리 알리고 또 홀리메딕 상담실이란 것도 알리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블로그예요, 여기는. 제 블로그고 저는 사업과 타로샵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원래 하고 있는 거는 광고나 마케팅 쪽의 사업이고요. 지금 프랜차이즈 샵을 운영하면서 또 화장품이나 뷰티, 성형 이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 카톡이랑 전화번호랑 다 나와 있네요. 디자이너가 잘해줬어요, 이걸.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강남 명쾌한 러브 카운셀러 홀리메딕 상담실. 저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제가 실제로 연애 강사 생활을 좀 했었기 때문에 연애 상담 강의를 할 때 연애에 대해서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연애를 잘해줄 수도 있는, 잘해질 수도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한마디로 여자는 마녀를 만들어주고 남자는 카사노바로 만들어주는 그런 연애 특강이죠. 근데 생각보다는 여러 명을 만나고 싶은 분보다 한 분을 만나서 제대로 잘 지내고 싶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특화를 좀 시켰어요. 1대1 연애에서 어떻게 대해주고 어떻게 감동을 시켜주고 또 유혹의 단계는 어떤 단계를 밟으면서 갈 것인지. 그래서 강남에서 더 이상 연애운 고민 끝. 이 부제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보면 어, 저에 대한 간략한 최근 근황이 적혀 있어요. 뭐 타로나 최면 상담을 하고 있고 심리 상담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요즘에 연애. 왜 중요한가요?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커플이신 분들은 아주 좋으실 거예요. 아마도 전국에 있는 호텔이나 모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솔로 분들은 좀 슬프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제가 과거 경험을 빌어보면 2016년도일 거예요. 2015년도 때 크리스마스 전날에 클럽에 놀러 가서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를 2년 가까이 사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날짜나 이런 거는 그냥 시간에 불과하다고,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연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강의에는 뭐 삼중내 원리 또는 남자 여자의 차이점, 대표적인 이런 책이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그런 책들도 있고요. 뭐 추천해드릴 만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좀 반응이 좋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책 추천을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홀리메딕 상담실에서 많은 분들의 러브 카운셀러가 되고 있다. 러브 카운셀러는 한마디로 연애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연애 고자나 모태솔로 또는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거나
이별하고 재회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역할이 아주 강남에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케이스들을 들고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1번은 20년 넘게 연애 못해본 모태솔로. 30년도 있어요, 심지어. 남자분인데 누군지 말을 안 합니다. 비밀 상담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나고 좋아하긴 하는데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섹스 파트너예요, 섹스 파트너. 관계만 맺는 거예요. 근데 연인은 아니야. 연애하는 건 또 아니래. 좀 뭔가 이상하죠?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이 관계가 너무 좋은데 확실함이 없어.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떻게 만나는 남자가 나한테 확신을 주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러브 카운셀러를 한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딱 뭐뭐 해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수준의 상담이나 다른 수준의 대화를 들어보고 나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잘해주는 남친이 있는데 끌리는 나쁜 남자. 옆에 있는 남자친구 굉장히 잘해주고 착하고 순진하고 좋아요. 근데 꼭 나쁜 남자한테 끌려요. 나쁜 남자. 왜냐면 나쁜 남자의 매력이 다양한 표정이나 목소리 톤도 있지만 되게 상황도 자유롭게 다양하게 만들고요. 오감을 동원해서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죠. 나쁜 남자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원나잇에 맞들려서 매번 원나잇만 하다가 철이 들었을 때 이제는 아무나 만나지 않고 나도 제대로 만나보겠다 라는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은근히. 근데 원나잇 하는 게 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중간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즐기는 때가 저는 있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경험해야 내가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을 구분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 이게 재회입니다, 재회. 사실 재회는 연애 상황 중에서 가장 힘들어요. 한 90% 이상이 재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가장 힘든 걸 항상 들고 오십니다. 하지만 성심성의껏 다해 도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 중에 3분 정도는 제외를 하는 것 같고요. 10분 중에 7분 중은 빠이빠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제외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고집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고 되는 거 확실히 말씀해 드릴 거예요. 이런 분들은 두 가지예요. 정말로 잡고 싶은다. 그러면 뭐 제 부적이나 주술 같은 심리 새내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은밀하고 굉장히 특별한 거기 때문에 요청을 주시는 분 한해서만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1번은 최면치유입니다. 최면치유.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최면치유. 이 최면치유는 과거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떠나가게 한다든가 또는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 에너지를 넣어준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에 본인의 몫이에요. 저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완화시켜줄 수 있고 좋아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유혹 능력이나 테크닉 능력이 있으면 정말 잘 될 것이죠. 연애가 이전과는 다르게 180도 변화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다시 원점이에요. 왜 우리가 재회한 다음에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질까요? 이것 때문에 이거 없어요.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가서 다시 잘 되려고요. 보통 안 됩니다. 그래서 20, 30대 여성분들 대상으로 나중에 마녀연애 특강을 준비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2019년이 되겠죠? 왜냐면 지금 제가 다이어트 식단으로 건강식을 먹고 있고 성형외과 마케팅 쪽도
자, 녹화하다가 중간에 끊겨버려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2019년에 새로 마녀 연애 특강을 준비해서 시작한다고 했었는데요. 진짜로 준비를 하고 있고 들은 분들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연애 고자로 살았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강력합니다. 기존에 옛날에 실제로 저에게는 사부님이 한 분 계신데 사부님께서 대단한 최면이나 세뇌나 심리의 달인이세요. 지금은 100억대 사업가이시고 저의 롤모델이죠. 그분이 예전에 10년 정도 전, 10년? 7, 8년 정도 전? 네, 하셨을 거예요. 그때 막 청담의 라운지에서 파티하고 나중에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티도 하고 놀고 유혹하고 서로 재밌었거든요. 제가 거기 있진 않았어요. 저는 최근에 신세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다시 오픈을 해서 마녀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내가 정말 원하는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바디랭귀지, 목소리, 톤, 또 재테크 능력,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사실은 이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예요. 이거를 생존과 번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생존이 바로 남자들이 말하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번식이 여자들의 외모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능력 가치를 꾸준히 높여야 돼요. 여자들 또한 자기의 외모 가치를 꾸준히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능력만 높이고 외모 관리를 안 해서는 안 되고요. 여자라고 해서 이쁜데 향기 없는 꽃이다 이런 말 있죠. 향기 없는 장미. 다른 인성이나 또는 좋은 태도나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힘들어요. 한 가지만 특화되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를 잘하는 게 요즘에 현대 멀티 플레이어라고 하죠. 이걸 여러 가지를 다재다능한 사람을 많이 인재로 뽑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잘하는 것보다 한 두세 가지의 나만의 장점을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탈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요청을 주세요. 예전엔 남자들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만해져요. 좋으면 잘 되면은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할 수 있는데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뭔가 내가 잘 되면 좀 거만해지고 남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몇몇 분들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랬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홀리메딕 상담실에 찾아오시면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을 보면 이거 많이 떠요. 페이스북에 크리스마스 전 모태솔로들이 부러워하는 페이스북 SNS 땡땡님과 연애 중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2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네요 벌써? 가장 1년 중에 로맨틱하고 스페셜한 이벤트에 커플들은 실내 데이트를 하며 모텔이나 호텔이나 심지어 게스트 하우스인가요? 객실이 꽉 찰 것이고 펜션에 가는 분들도 많겠네요. 근데 요즘에 강릉 펜션인가요? 좀 아이들이 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요리기구나 가스 있는 곳은 꼭 주의를 하시고요. 모태솔로들은 나홀로 집에 케빈과 함께 하이 밝게 웃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는 못쏠분들은 웃고 있는 마음이 아니겠죠.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못쏠은 아니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거예요.
2년 정도 사귀었었던 여자친구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때 크리스마스 시즌 맞을 거예요, 제 경험상.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이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오래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내용. 나 자신의 외모나 스타일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 오래 연애했던 때, 2가지 케이스 아닌데? 5가지 케이스입니다. 이거 오타예요. 5, 여기 있는 케이스들. 1번, 같은 직장에 묶여있거나,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한다거나, 여자가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거나. 이게 이 2년 정도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에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뒤늦게 깨닫고, 그때 당시엔 몰랐어요. 철이 없었나봐요. 근데 지금 이걸 깨닫고 정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노력을 좀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어서 만나는 분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저 또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아깝다 뭐하다 생각 안 하고 다 베풀어 주려고 하고 진짜 다 잘해줬던 것 같아요. 막 이때는 제가 은행에 다닐 때였는데, 은행에 다니면서 뭐 갈 때 또는 보고 싶다고 찾아오고, 차가 있었어요.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는 같이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보다 연상이다 보니까 잘 해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몇 년은 연상을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제가 또 사업도 시작하고 뭐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연상들도 좀 애기로 보이더라고요. 애기처럼. 그래서 뭐 연상 연하 상관없이 잘 통하고 서로 간에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갑 또래들 만남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제 경험상으로 동갑 또래들과 굉장히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이쁜 말을 잘한다거나.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정 떨어지는 말이 있고 이쁜 말이 있어요. 이쁜 말 안 하면은 일찍 식어요, 솔직히. 그 이쁜 말 오래 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잘해주는 게 연애 오래 갑니다. 그리고 5번, 이거는 볼 때마다 잘생기고 볼 때마다 이뻐요. 없으면은 불안해. 집착심도 좀 들게 될 것이고. 이 집착이라는 게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서로 같이 있어야 돼요. 한쪽만 있으면 그건 짝사랑이고 혼자 연애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으면 같이 연애하는 거다. 저는 그래서 집착할 때 남녀분들이 같이 커플 상담 오시면 서로 간의 집착은 같이 해야 된다고 항상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안 해도 문제예요, 집착을. 뭐 하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누구랑 같이 있느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 안 물어보는 커플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 아래, 실제로 카사노바와 마녀 같은 연애 고수들은 자기 재테크나 일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외모 관리도 잘합니다. 에스테틱, 피부 마사지, 경락 마사지, 헬스 등등. 이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공유같이 잘생긴 연예인이 한 명씩 세뇌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상형 말하면 누구 말하나요? 연예인 말하죠? 각자 미디어 시대 외모지상주의에 맞게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생긴 공유의 모습이네요. 제가 예전에 연애 상담을 했을 때 한동안 솔로로 지내던 분이 공유를 닮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연애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자기 관리 꾸준히 하고 외모 관리하고 자기의 일도 열심히 하다가 공유 같은 남자를 잘 찾아보면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평범한 사람들은 뒤처지고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 일도 노는 것도 열심히 하게 되면 자연스레 연애까지 성립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그 콘서트에서 예전에 미녀 개그우먼, 이름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미인 분이시네요. 연예인 조보아 이분을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 김준호 이분은 굉장히 머쓱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미인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긴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아까 말했죠, 남자는 능력가치, 여자는 외모가치, 외모가치가 높은 여자는 권력 있는 여자,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대화체로 서술 형식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나라하고 직설적일 수도 있어요. 이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만약에 내가 연애에 대해서 팩트 폭행을 많이 할 건데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다 하면 뒤로 가시고요. 아니면 들을 수 있겠다 하면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상담을 하든 블로그에 칼럼을 쓰든 이 숨김없이 100% 보여드려요. 그래야 제가 더 성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비 고객이나 단골 고객분들도 좋아하시고요. 강남에서 수백 수천 명의 러브 카운셀러가 되어주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여성분들 특히 안 되는 게임에 너무 집착합니다. 남자의 수준 높은데 넌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미인을 10번 찍어가면 넘어간다는데 남자는 넘어가지 않는 걸까요? 연애 심리 구조 몰라서 그래요. 연애 심리 구조. 연애 심리 구조를 몰라요. 어떻게 접근해서 만나야 되는지, 또 어떤 대화와 말과 행동을 이어가는 것인지, 바디랭귀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호감의 표시일 것인지, 이게 초반 단계고요. 중간 단계부터는 서로 간에 알아가는 대화예요. 호구조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디 사는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이성과의 만남을 가지고 싶은지, 이게 편안함을 쌓는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유혹 단계겠죠? 집에서 또는 아늑한 곳에서 또는 모텔이나 호텔 등 유혹의 장소에 데려가는 데까지의 과정. 근데 이거는 여자가 데려간다기보다는 여자는 은연중에 흘리시고요. 남자가 강하게 리드를 해주세요. 왜 헌팅할 때 남자가 들이대고 여자는 받아준다 또는 잔다, 이런 심리 구조를 알아야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연애 특강이나 연애 강의를 하게 되면은 좀 공개를 할게요. 네, 승리 씨네요. 제가 또 빅뱅 멤버 중에 한 명과 이름이 같지 않습니까? 승리, 우리 승리 씨. 틴더라는 어플의 홍보 모델인 빅뱅 승리. 요즘에 소개팅 어플 정말 많이 써요. 저 또한 여러가지 나이나 사진을 올려서 테스트 해봤어요. 연애 조언할 때 제가 해봐야지 조언을 해드리니까요. 요즘은 잘 못하고 있지만 러브 카운셀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제가 다 해봐야 돼요. 이런 연애도 해보고 바람을 당해보기도 하고, 또 내가 핀다는 거 아니에요. 또한 안 좋게 이별해보기도 하고, 또는 여자친구와 싸움에서 대처하는 능력 싸워보기도 하고, 클럽에서도 만나보고, 길거리에서 헌팅도 해보고, 번호도 따보고, 다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남녀관계에서의 이 러브 카운셀러 역할을 하려면 내가 많이 연애를 알아야 되고 내가 경험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대로 제 앞에 상담 오신 내담자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소개팅 어플로 만나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냥 버튼 몇 번 또는 결제 몇 번으로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FWB나 ONS, 이게
FBW인가요? 프렌드 베네핏, 철자를 까먹었네. 프렌드 베네핏까지 맞을 텐데 W가 뭐였죠? 이거는 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볍게 만나는 단계. 그러니까 썸씽인데 할 거 다 한 썸씽 느낌? ONS는 원나잇 스탠드죠. 이목적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연애가 아닌 단순 파트너 목적으로 만난다. 잘 분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크리스마스 때 연애를 하고 싶다면. 보통은 여성분들 요즘에 어플로 만난 다음에 그 남자와 관계를 많이 물어봐요. 빨리 일주일 안에 관계를 맺었는데 이 사람이 점점 소홀해지는 것 같다. 사귀기로 했는데 사귀는 게 아닌 것 같다. 많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면 많이 우시더라고요. 처음 만난 날 관계를 맺을 것이냐 안 맺을 것이냐, 어떤 이야기 할 것인지, 대화, 데이트, 블라블라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느낌이 쭉 가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그 호감 있는 느낌. 이 느낌이 변화한다는 거는 연애 고수가 아닌 이상 힘들어요. 아니면 엄청난 노력파여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근데 아까 말했죠, 제가. 착한 남자한테 안 끌리고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 엄청난 노력파라는 것을 저는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진 않아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노력하는 것이랑 서로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만 호감이 있는데 노력하는 건 짝사랑을 길게 구질구질하게 이어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 부담스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같이 심리학이나 뇌과학 연애를 잘 알면 만나도 리드를 잘 하겠죠. 솔직 담백한, 이게 저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특히 처음에 관계를 맺느냐, 이 선색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선색 후 더 잘해주고 이뻐해주고 연애가 돼요. 근데 미성숙한 짐승남의 경우 선색 후 소홀해집니다. 이거 딱 봐도 알아요. 연락, 전화, 또 만남 점점 줄어들고 빈도가 줄어들고 만나자고도 안 해. 그러면은 당신한테 소홀한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전 정신적으로 얼마나 잘 통하고 적절한 매력과 편안함이 느껴지는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플로 만나실 분들은 이 글을 꼭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위험한 상태. 남자친구가 있어도 외로울 때, 더 이상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서 남자로 안 보이고 감정이 안 생긴다. 권태기일 수도 있고요. 이 권태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인 건 알고 있으신가요? 제가 최면 쪽에 강의를 하면 사랑도 체면이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한 2년에서 3년이 있다. 그 기간 동안의 권태기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말을 해주는데요. 이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알면 왜 3년 동안 불같이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엔 정 때문에 같이 오랫동안 만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길게 억지로 질질 끈다고 해서 좋은 건 없어요. 여기 말했듯이 이 3년간의 사랑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거는 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무의식. 근데 여기에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 중에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죄책감. 궁합이 맞지 않는데 사람이 안 맞거나 사랑 방식이 안 맞거나 근데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착한 여자 컴플렉스에 빠져있죠.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꼭 읽어보시고요. 홀리메딕 타로샵에서는 이때 카사노바 궁합 스프레드를 펼쳐서 서로 간의 마음이나
미래 궁합 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게 됩니다. 착한 여자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지 말고요. 소개팅도 랜덤 게임이라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모임 같은 데를 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모임을 추천을 해요. 주의사항, 돈은 많지만 대머리에 배 나온 아저씨들이 찝쩍거릴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있으니까 개취죠, 개취. 개인 취향. 자, 강남타로 홀리메딕 러브 카운셀러 에로스의 글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연애 관련 고민과 상담 문의는 댓글을 작성해도 좋고 카톡이나 저에게 전화 또는 상담실 방문이 가장 좋겠죠.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고, 만약에 타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작성을 하게 된, 집필을 하게 된 타로 비급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저희 한국 타로 마스터 협회도 꼭 가입을 해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칼럼들이나 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타로도 그렇고 연애, 최면, 우울증, 또 강박증, 피해망상증 이런 심리적인 거나 질환, 공황장애 여러 가지 심리 질환들이나 연애, 직업, 진로 고민들에 대한 칼럼을 많이 썼으니까 제가 쓰는 칼럼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고 해결 방법을 드리는 칼럼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꼭 읽고 도움을 받아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러브 카운셀러 이 글은 네이버에 이렇게 러브 카운셀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남타로 홀리메딕 러브 카운셀러 상담실 타로마스터 에로스였고요. 다음에는 저에게 요청을 주시거나 또는 반응이 좋으면 연애 쪽으로 조금 더 제 칼럼을 이런 식으로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찍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개선했으면 좋은 점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시리 들어가. 전 여기 있어요. 이상한 시리가 작동을 했네요. 아무튼 개선할 사항이나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 또는 이런 점은 좋았다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